반갑습니다, 여러분. 윤쌤입니다. 현재 오늘 5월 20일 수요일이고요. 8시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우리 또 주식시장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겠죠. 또 지금껏 조금 강세였던 업종과 앞으로 또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그런 관심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섹터를 이렇게 정리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나 우리 AI 시대가 오면서 전력이 많이 수요가 올라가죠. 그 급증에 따른 수혜주 첫 번째 대장주가 전선, LS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일진전기, 대한전선 같은 전선주들이 치고 올라갔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올라와 버렸고 그 다음에도 변압기 관련주들도 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전력 수요에 대한 재료가 계속 남아있을 거잖아요. 소멸되는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순환매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전선 변압기가 이렇게 영원히 올라갈 수 없죠. 얘네들이 올라갔다면 조정은 반드시 오는 거고, 그럼 이 재료가 살아있으면 이 재료 안에서 또 모아가는 종목이 큰 상승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료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섹터를 저는 원전이 아닌가. 지금은 앞전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탈원전이죠. 근데 지금 유럽이나 해외에서는 원전을 늘리면서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전력 수요가 감당이 안 되면 다시 원전 쪽으로 개발을 할 거고, 원전에 대한 이슈가 나온다면 다시 이 섹터는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럼 이 섹터 중에서도 차트적으로 매집이 잘 되고 있는 종목을 건드리는 게 낫겠죠. 그냥 무턱대고 내려가는 종목을 원전 테마주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한다면 이 종목이 안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옛날에 대장주라고 해서 반드시 앞으로도 또 똑같이 대장주가 된다는 우리가 가능성이 없겠죠. 그러니까 원전주 중에서도 매집이 잘 되고 있는, 그래서 지금 원전주를 대표적으로 한번 보면 첫 번째는 우진엔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신규 상장 이후에 한번 신고가가 돌파하려고 했으나 실패를 하고 밑으로 내려온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고 있죠. 이 움직임은 굉장히 매력적인데 여기서 돌파 시도를 했으나 빠져야 되죠. 힘이 없으면. 근데 여기서 지금 거래량이 다량으로 들어오면서 추세를 올리고 있는 모습. 이렇게 조용히 추세를 올리고 있는 거는 어떤 의심을 할 수가 있냐면 여기에 있는 매물을 소화시키는 과정이에요. 이쪽을 가볍게 해서 이쪽에서 매집을 한 다음에 점차 다가오면서 장대 항공을 한번 터뜨릴 수 있는, 그러면서 재료가 뭐냐면 얘도 원전 섹터다. 지금 시장은 AI 전력 수요에 대한 그 감당에 대한 수혜주가 돌아가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원전은 지금 크게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원전이 지금 빠지지 않고 추세를 만들어 간다? 그러면 기다린다면 한번 강력하게 시세를 내줄 수가 있겠다.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확률이 크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원전주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급락이 나왔는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건 힘이 있다는 거죠. 힘이 있는 상황에서 수급까지 개인들은 계속 매도하고 외국인 기관, 투신, 연기금 이쪽 기관 세력들의 수급이 계속 들어온다는 건 굉장히 좋은 신호다. 그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 구간 안에서 지금 옆으로 횡보를 한 기간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띄울 가능성이 크다. 기다린다면 시세가 터질 가능성이 크다 이거죠. 우리가 앞전에 이런 흐름을 만들고 화장품주들은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부담스럽다 했죠. 물론 화장품주들이 2분기, 3분기, 4분기에도 실적이 좋으면 눌렀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눌리는 단계고, 그럼 지금 올라오는 종목들이 지금 원전 쪽에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매력적이라고 했던 BHI라는 종목입니다. BHI라는 종목은 표시했다시피 이 구간 안에서 지금 2년 반 정도 가까이 박스권 구간 안에서 행보를 하고 있죠. 그럼 중간중간에 거래량이 발생하는 모습이다. 분명히 급락이 나왔는데 시세를 다시 올리고, 급락이 나왔는데 시세를 다시 올라오는 상황에서 저는 요 구간 자체가 지금 세력 매집하는 가격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려가든 올라가든 이 구간 안에서 내가 평단가만 유지할 수 있으면 요 가격 11,000원 위로 시세가 나중에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BHI도 마찬가지로 수급이 쭉 들어오고 있죠. 개인들만 매도하고 있고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계속 사면서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원전이 한번 시장에서 강하게 반응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근데 사실 제가 여기서 바로 올라갈지 아니면 또 눌렀다가 옆으로 횡보하다가 시간을 끌어서 갈지는 저도 신이 아닌 이상 잘 몰라요. 근데 확률적으로 재료나 차트의 끼를 봤을 때 기다리면 내가 수익을 볼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니까 언제라도 분할 매수를 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매매 전략을 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진엔텍이나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BHI 이렇게 지금 차기 전력 수요 수혜주로 원전 관련주 중 이 세 종목이 부각받을 수가 있고 차트적으로도 매력적이기 때문에 수익을 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나 미국 바이든 정부가 중국을 때리고 있죠. 트럼프보다 더한 세금을 매기면서 철강, 전기차 쪽으로 엄청나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테마주로서 하이스틸과 신스틸이 올랐었죠. 근데 미국의 대선이 계속 남아있고 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관세, 중국의 세금 매기기 테마는 아직 소멸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이스틸 말씀드린 게 혹여나 이 구간에서 돌파가 난 다음에 여기서 이평선이 전 영상에서 가까워지면서 되돌려 나가는 파동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이평선이 다가올 때 20선이나 10선 부근에서 분할 매수를 한다면 이렇게 양봉이 나올 때 수익을 챙길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재료가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 재료는 지금 크죠. 시장에서 계속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스틸과 신스틸도 조금 단기 스윙으로는 볼 필요가 있다 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많이 오른 종목이 있죠. 기아차와 현대차입니다. 물론 다른 재료도 같이 엮여서 올랐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를 보면 역대 삼성전자를 제치고 대기업 경영평가를 했는데 현대차가 처음으로 1위를 탈환을 했습니다. 첫 기록이 가장 신선하고 좋은 재료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수소산업을 본격화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차와 기아차 그리고 두산 퓨얼셀까지 이렇게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어찌됐든 현대차와 기아차는 실적이 짱짱한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계속 언급을 했죠. 현대차와 기아차는 장기적인 안목의 관점에서는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다. 왜냐하면 재료도 있는 데다가 실적까지 받쳐주니까,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오르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구간에서 그냥 맴돌고 있었죠. 이 가격대에서. 그럼 이제 진짜 뚫는다면 추세를 타고 어디까지 오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차는 아직도 매력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회를 노려야 된다 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 미국 바이든 정부가 중국을 때리기 수혜주로 현대차와 기아차가 엮여져 있는 상황에서 현대 기아가 또 다른 뉴스까지 엮이면서 상승을 해준 모습. 자, 수급도 굉장하죠. 지금
외국인 기관 개인들만 팔고 있고 지금 기관 세력들은 너도 나도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액이 굉장히 크게 들어왔습니다. 현대차는 지금 여기서도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회를 노려야 되고, 만약에 밑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 사람들은 계속 버텨야 되죠. 추세를 보고 버텨야 되는 구간입니다. 만약에 오늘 올라서 내일이 눌린다 하더라도 얘는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크거든요.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차는 정말 매력적인 종목이고, 지금 시장은 좀 테마적인 것도 좋지만 이렇게 수급주, 코스피, 우량주, 수급주 쪽으로 계속 돈이 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도 코스피가 조금 계속 견인하지 않을까. 하이닉스도 신고가를 돌파하고 지금 조용히 쭉쭉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코스피 종목들이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이 견인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차는 아주 매력적이기 때문에 신규 진입도 여전히 해볼만 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플렉스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인터플렉스. 갤럭시 S24의 인기로 인해 하반기 또 갤럭시 링에 대한 재료도 남아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인터플렉스도 한번 큰 상승 이후에 많이 떨어졌죠. 급락을 했는데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지금 3개월가량 이 가격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단기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지금 또 쉬어가면서 눌림 구간에 있는데, 이러다가 언제 여기 단기 박스권이 여기가 돌파가 됐죠. 이 구간이 돌파가 되고 옆으로 조정하다가 또 이런 식으로 뻗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인터플렉스도 계속 보유 홀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별 매력주인 하림입니다. 하림은 앞전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죠. 우리 갭이 크게 나왔다는 거는 갭은 아주 높은 확률로 메워지는 성질이 있더라. 그런데다가 지금 주가가 갭이 쉽게 메워지는 상황에서 주가가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그럼 만약에 여기가 돌파가 된다면 여러분들한테 이 갭은 쭉 메워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매매 전략을 짜야 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림은 돌파가 되면서 계속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이죠. 그래서 하림은 아마도 조정이 천천히 올라가겠지만 조정이 일어나더라도 아직은 조금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5%에서 10%까지는 또 먹을 구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간단하게 종목을 살펴봤는데요. 빠르게 정리를 해보면 원전 관련주가 다음 인기 있는 섹터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 중에 우진엔텍이라는 종목이 신고가를 향해서 지금 점점 매물 소화를 하는 과정 같다. 신고가 돌파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돌파 매매 관점으로도 잡아볼 수 있을 것이고요. BHI도 열심히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쭉 올라가고 있는 모습.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도 아주 좋다. 그리고 인터플렉스와 하림, 개별주 같은 종목들도 봐야 됩니다. 조선주들과 화장품 쪽은 조정이 조금 나오고 있지만 얘네들은 단기간에 실적이 반짝하고 끝나는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 시에 눌림목을 공략해야 된다. STX 중공업이라든가 제가 말했던 종목들이 바로 올라줄 줄 알았지만 하락이 나왔죠. 그럼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은 매수 타점이 되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재료와 실적 상승세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은 일수 여러분들 잘 대응하셔서 또 수익 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또 주말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